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최근에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1974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탄력을 받았는데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바이, 기관의 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선을 좀 훌쩍 넘기려면 기관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 매수 규모 지난주에만 1조 6천억, 오늘 4,300억을 합치면 벌써 2조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74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혼자 현물에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 자체가 특히 이머징 증시에서 거의 탑픽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특정해서 올라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수했던 IT랑 자동차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기타 소재 산업재 쪽이 최근에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업종 순환매가 조금씩 이렇게 돌면서 지수의 하단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9.36포인트 오른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1974.6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장중에 조금 약보합세 보였는데 장 막판에 소폭이지만 플러스 전환된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4.9% 반등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만 이제 기관에서 매도가 3천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오늘 일부지만 중국 공장의 조업 일부 재개 소식 때문에 이제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늘 2.8% 정도 조정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동반해서 지난주 후반에는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1% 정도 약보합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와 화학주 등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7%, KB금융과 우리금융 등이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지수 반등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이 5.1%, 우리투자증권이 3.1%, 키움증권도 3% 가까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들이 오랜만에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해서 2%에서 4%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정제마진이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2분기가 상당히 실적 쇼크였는데 3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에서 집중 매수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재차 이전 고점들을 이렇게 좀 돌파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업종은 역시 조선주입니다. 현대중공업이 5.1%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4.7%,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도 2% 안팎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오늘 특히 이제 중국 상해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었었던 소재 산업재 쪽이 경기 회복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의 좀 집중 배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서 지난주 뭐 8월 중순부터 해서 IT랑 자동차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들을 계속 팔면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은행과 화학과 또 정유, 조선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를 집중을 하면서 단기 수익률 쪽은 역시 이제 소재 산업재 쪽에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수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일단 IT와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본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살펴봤고요. 앞서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확연하게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어떤 부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엇갈린 모습은 오늘 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발 분위기 자체는 코스피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역시 수급 자체가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의 쏠림 현상이 오늘 장에서도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수급에 있어서 소외를 좀 장중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장중에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하락 전환된 이후에도 이렇다 하게 반등을 강하게 시도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IT 중소형주 중심으로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다소 집중됐었다라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테마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하락폭이 컸었던 테마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테마적인 성격이 최근에 강했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간 함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KG 이니시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적게는 2%, 많게는 7% 이상의 또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ESS 관련된 종목들도 꽤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마저도 오늘은 하락폭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들 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수산물 관련돼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이제 제시가 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많이 좀 줄었다라고 하죠. 그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에 이렇게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돈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는 2, 3% 정도대 하락했다라는 측면들은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언급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만 역시 장중에 이런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채 대부분 음봉 마감한 점들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그동안 강력한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도 이제 상승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흐름이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